자, 먼저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좀 내지 마세요. 재밌는 문제예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지금부터 집사님은 찬양 워십팀의 대표입니다. 네네. 팀원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활절 찬양 앨범을 제작을 완료를 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신곡, 부활절 신곡인데 네. 언제 발매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말이죠.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전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한 답은 사실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 당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한 일주일 전쯤 하는 게 더 낫겠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타이밍 그리고 소비하는 대상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최근 미디어 선교 단체인 넥스트엠이 개최했던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 등장을 했는데 뭐 유튜브나 SNS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이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대거 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 유튜버라든가 창업에 관심 있는 2030 청년들이 많은 만큼 뭔가 귀에 솔깃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요, 이 기독교 분야 SNS의 최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모여의 황해찬 총괄 PD를 비롯해서요, SNS상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다고 알려져 있는 예스히이즈의 박요한 대표, 네. 이런 SNS 인플루언서들이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연에서는 뭐 SNS 팔로워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콘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꿀팁들이 전수가 됐는데 이 박요한 대표의 이야기들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왜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부터 좀 짚어줬는데 우리가 흔히 미디어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요한 대표가 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온라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했고요.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좀 짚어줬습니다. 예. 이 조회수 또 콘텐츠 확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너무 파괴적이고 또 과도한 창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네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댓글에 공감을 해주는 반응을 댓글에 또 댓글로 이제 달아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상담 창구처럼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럴 때 마치 이제 자기 목사님이 된 것 같이 또는 셀 리더도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다 보면요, 네. 오히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도 놓칠 있다는 수 거예요. 있고. 네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이용자들의 감정에 공감은 해주되 네. 섣불리 상담으로 영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전문가들을 잘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그 뭐 저도 뭐 직접 편집을 하고 직접 촬영을 해서 아주 그냥 뭐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사실 조금 걱정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대가 된 만큼 건강한 제작과 소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레디온을 통해서 소개됐던 조이 하우스 기억하시죠? 네, 얼마 안 이 됐죠. 조이 하우스에 이름 그대로 기쁨이 가득한 선물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방송 뭐 보신 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레디언 비전 토크 시간에 이인자 센터장님을 통해서 조이 하우스에서 돌보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쁨 가득한 선물,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소개된 대로 이 조이 하우스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계 외국 이주민들의 자녀들 30여 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네네. 동시에 아프리카계 성도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일주일 전인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네, 뭘까요? 2016년부터 사실 이곳에서 아프리카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무려 8년 만에 새집 같은 공간을 선물을 받았고요. 디자인 아프리칸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새로운 선물 받은 거네요. 네.
저희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아이들 그 돌보는 곳이 아주 넓고 열악한 공간에서 사역하고 계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네, 2개월 전에 저도 직접 조이하우스를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 낡은 창고를 개조를 해서 곳곳이 좀 녹이 슬어 있고 냉난방도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알려지면서 한 교회가 이 공간을 보수하는 것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자 교회가 이제 공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 그룹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네. 그룹이 누구냐? 바로 건축 미션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팀입니다. 이 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경 대신에 망치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개척교회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건축 리모델링을 해주시던 분들이에요. 오. 이분들이 합세를 하면서 네. 새로운 공간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2박 3일간의 이제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서 전기 공사까지 마치고 나니까 새로운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네. 이인자 센터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센터장님이 예배 때마다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거 민원이 들어갈까봐 주민들한테 네. 이 볼륨 줄이는데 엄청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방음 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네네. 여름철에는 뭐 온몸으로 샤워할 만큼 냉방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네.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 그 아프리카 전통 의상 예쁜 옷들 있죠. 네네.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아주 쾌적하게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 이런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힘내서 일할 용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경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